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네, 손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비조 2번 나경원 후보님 자석을 들고 빼걸 쪽으로 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석 부탁드립니다. 투자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에서 잠시 앞쪽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조 3번 홍준표 후보님 자석을 들고 빼걸 쪽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서에 자석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 감사합니다. 네, 이제 비조 마지막이죠. 네, 비조의 4번 한동훈 후보님 자석을 들고 빼걸 쪽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사진 촬영 하겠습니다. 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조의 자석 부착까지 다 끝이 났고요. 빼걸이 이렇게 멋지게 또 당당하게 우리 후보님들의 얼굴로 딱 차 있으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가슴이 벅찬데요. 이제 우리 후보님들의 얼굴이 빼걸에 이렇게 붙은 만큼 경선 레이스에 같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같이 올렸으니 이 모습을 또 사진으로 남겨야 되겠죠. 지금 진행 요원들이 후보님들께 명찰을 배부해드리고 있는데요. 단체 사진의 후보님들이 이제 들고 찍으실 명찰입니다. 명찰을 바로 부착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 명찰을 가슴 높이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꺼내서 들어오고 있는 앞에서도 한번 잘 봐주세요. 명찰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높이가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신 상태에서 저희가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죠?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전 이 말이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지랄도 풍년이라는 말도 함께 말이죠. 국힘당 1호당원 내란숙의 윤석열이 파면된 지 딱 2주가 지났습니다. 계엄선포로 친이구 퇴타를 시도한 명백한 내란 행위였는데요. 그런데 국힘당은 반성은커녕 또 대선 후보를 뽑겠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2명이 연거푸 탄핵당했으면 국민께 엎드려 사죄부터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또 권력을 잡겠다고 쇼를 벌이니 이런 후한무치도 이런 후한무치가 없는 거죠. 17일부터 시작된 국힘당 개막장 예비경선 코미디쇼는 차마 눈뜨고는 봐줄 수가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나라가 망가졌는데도 마치 축제라도 된 듯 웃고 떠들며 정신 못 차리는 모습에 국민들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탄핵당한 내란 잔당들의 뿌리를 자르기는커녕 오히려 그 뿌리를 살리겠다고 나선 국힘당, 후보를 뽑을 게 아니라 정당 해산을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집단이 다시 권력을 잡는다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지금 대통령 집무실 문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산 집무실 또 청와대를 수리하는 문제 그리고 세종의 청사를 새로 만드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 좀 더 생각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또 하나는 보안성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행정수도 건설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왔던 정책이기도 합니다. 다만 완전한 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 개정 문제도 걸려있고 또 국민적 공감의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버리지 말아야 될 원칙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스권에 갇혀버린 부동의 1위 이재명. 이제는 누가 봐도 차기 대통령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4월 14일부터 사흘간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39%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상 대결에서도 이재명 지지율은 45%로 고정됐고 상대가 누구든 간에 2위와는 두 자리 숫자 이상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대선은 이미 확정된 거죠. 국힘당의 비상대책으로 거론되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민심은 냉혹했는데요.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66%, 찬성은 24%에 그쳤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국정을 망가뜨린 당사자에게 국민은 출마 자격조차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도 폭발했습니다.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4%로 해당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정권 유지 응답은 33%에 머물렀습니다. 결론은 명확한데요. 이재명이 대세고 국민은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이미 이재명을 향했고 이 흐름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세로 굳혀지고 있는데요.
이제 곧 진짜 대통령이 옵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수치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난 4월 4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적 윤석열은 파면되었습니다. 12.3 불법개혁 이후 123일 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바로 설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준 숨은 기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정보사 소속 블랙요원입니다. 그는 윤석열 내란 세력이 청주공항과 사드기지 폭파를 지시했고 이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사 소속 블랙요원이 대기 중이라는 제보를 저를 통해 해주셨습니다. 명령과 애국심 사이에 갈등하고 있고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제보 내용을 검증한 후 공개했고 불행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 윤석열의 불법적이고 무도한 지시가 실행되었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불행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소추도 내란죄 수사도 무엇보다 윤석열 파면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블랙요원은 강한 애국심과 전투력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의 수호자로 육성되었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애국자이자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군 내부에 뿌리내린 내란 세력이라는 뒷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작년 말 청주공항과 사드기지 폭파 지시를 세상에 처음 공개했던 이광희 의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충격적인 제보를 전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세력은 살아있고 활동 중이라는 겁니다. 이광희 의원은 자신이 바로 내란 음모를 최초로 폭로한 당사자임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준비된 원고를 낭독하며 블랙요원들에게 손대지 말아라고 강력히 경고했는데요. 그들은 헌정수호를 위해 목숨을 건 인물들이고 내란 세력은 그들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4월 4일 윤석열이 마침내 헌재에서 파면되며 123일간 이어졌던 내란이 중단되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보사 소속의 블랙 요원들인데요. 이들은 청주공항과 사드기지에 대한 폭파 명령을 받은 뒤 그것이 명백한 반헌법적 명령임을 깨닫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위험한 작전을 막기 위해 내부 고발을 선택한 거죠. 윤석열이 내란을 획책했던 그 시점, 이 블랙 요원들은 애국심과 명령 사이에서 고뇌했는데요. 그러나 결국 국민과 헌정 질서를 택했고 그 진실을 이광희 의원에게 제보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철저히 검증해 공개했고 그로 인해 최악의 사태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건데요. 이 블랙 요원의 제보가 없었다면 윤석열의 폭파 지시는 현실이 됐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은 지금쯤 내전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그 제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내려도 실행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실행 조직을 찾고 있고 더군다나 지난번에 제보를 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란 세력은 아직도 그 무모한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듯 보입니다. 법정에서 궤변을 누르는 윤석열이 믿는 무언가가 있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군대 내의 내란 세력은 아직 헌정 파괴와 체제 전복의 꿈을 꾸고 있는 듯합니다. 내란 세력들에게 경고합니다. 블랙요원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비밀을 폭로한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의로운 국민을 위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 결단으로 대한민국은 한 걸음 전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민주시민들은 그들을 보호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블랙 요원들 건드리지 마십시오. 문제는 지금입니다. 이광희 의원은 최근 다시 블랙 요원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심각합니다. 내란 세력이 작전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오히려 다른 실행 조직을 물색하고 있고 과거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조직적인 추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왜 윤석열이 법정에서도 버젓이 궤변을 늘어놓았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아직도 군 내부에 윤석열의 명령을 따르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인 거죠. 아직도 뭔가를 믿고 버티고 있는 건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는 증거인데요. 지금 이 나라의 헌정 질서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고 국민은 지금도 그 위기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이광희 의원은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내란 세력은 여전히 헌정 파괴와 체제 전복의 꿈을 꾸고 있다고 말이죠. 이제 우리가 모두 다시 경계심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블랙 요원들은 단순한 내부 고발자가 아닌데요. 그들은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복종한 겁니다.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택한 용기 있는 시민이자 공화국을 지켜낸 진짜 영웅들인 거죠. 이들의 결단으로 대한민국은 한 발짝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칼날을 들이대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 배우가 누구든 국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블랙 요원들을 보호하는 건 정당을 넘어 민주시민 전체의 책무이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도 끝까지 이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신변 안전 문제인데요. 윤석열이 블랙 요원들에게 청주공항과 사드기지를 폭파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던 자라면 이번엔 또 다른 블랙 요원들에게 요인암살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물론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내란을 저지한 상징적 인물이며 민주진영의 중심입니다. 내란 세력이 가장 제거하고 싶어 할 대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한 경계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철저한 신변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고 내란 세력이 다시는 그런 명령조차 입 밖에 꺼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